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은 전고점 위까지 다시 가서 약간의 조정 장사가 있고,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 언제든 폭락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인 건 맞고, 또한 중요한 건 알트코인 중에 시총 3위권 자리에 있는 XRP 같은 경우 지금 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분류되면서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그 얼마 전에 한번 폭락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60원대까지 폭락되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고인물들 있죠. 기존에 이제 한 5, 6년 이상 정도 코인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래는 저도 마찬가지고 XRP를 그렇게 많이 비중으로 안 두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그레이스케일에 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이제 포커스에 잡혔고, 그분이 XRP 투자한다는 걸 알고 XRP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좀 늘려놓은 상태였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흔들기가 있어서 저는 추매를 더 이상 일정 부분 이상은 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고인물들이 이번에 아마 대거 입성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예, 이 260원 이번에 폭락을 했었을 때 이상할이 많지 흔드는 코인에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가 쌓인 코인들. 예, 사실 이런 데서 기회는 사실 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막스 카이저라는 이런 인물 있죠. 막스 카이저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코인베이스가 그 앞으로 XRP를 덤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를 증권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사실 뭐 상장 폐지 될 거다. 근데 코인베이스부터 될 거다라는 얘기가 컨펌이 될 거고, 코인베이스가 이거를 딜리스트 시키는데 이게 이번 금요일이 될 거다. 일단은 금요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일단 금요일이 지났어요. 신규 투자자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제해서 투자를 해라. 정신건강상에 이런 판은 그냥 고인물들 위주로만 그냥 뛰어들면 돼요. 예. 신규 투자자는 뭐 이런 거는 저는 접근하기를 이제 권장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전 생각을. 그리고 어쨌든 막스 카이저나 이런 인물들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막 할 때는 저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하인드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0달러가 있었을 때 1,000달러를 투자를 했다면 5년 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까? 1,000달러를 5년 전에 투자를 했으면 이게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51,269달러. 그냥 51배가 내가 가졌을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엔비디아라고 이 주식이 있는데 이거는 15배가 올랐을 거다. 1,000달러 투자했을 때 15배, 테슬라는 14배, 페이팔은 6배, 애플사는 한 5배 정도, 아마존은 4.7배, 넷플릭스 4.3배, 마이크로소프트는 3.7배. 뭐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났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건 비트코인이었다. 금은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대도 안 되죠. 알고 보면. 금은 투자는 사실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XRP를 비롯해서 증권형으로 이제 분류되는 코인들이 몇몇 개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향후 이제 미래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 보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제 재편되는 와중에 사라지고 있는 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선도에서 앞장서서 비중을 좀 많이 늘려나가는 거는 엔비디아, 테슬라, 뭐 페이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요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 외에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물리적인 산업에서 사라지는 영역이 있으면 그걸 대체해서 메꿔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증권형 코인들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XRP가 논란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거고, 이번 텀에 어떤 이런 루머나 뭐 악재나 어떤 규정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나기 시작을 하면 그런 코인들이 저는 증권 시장에 어느 순간 입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증권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고,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미래 대체제로 증권형 토큰이 교체가 될 거다.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아마 기존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 의미를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냥 가격의 등락에 내가 연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게 있고, 보지 말아야 하는데 보이는 게 있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고인물들은 뭐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어떤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뭐 신규 투자자분들은 숫자에 연연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은 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대부분의 매스미디어들이 알트코인들에 관해서 패닉이 나올 거다. 다음 추후에 XRP 이후에는 체인링크, 뭐 그리고 에이다, 스텔라 루멘 이런 코인들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서 패닉이 나올 거다. 다음 차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과연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까요? 알트코인에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알트 시즌 직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매스미디어를 빼고 쉘비라는 차티스트가 얘기한 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 상에서 여기 보면 3D 차트거든요. 도미넌스 상에서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도미넌스가 향후에 몇 달 안에 꺾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62까지 지금 현재 이제 70 정도 가까이 돼 있어요. 여기서 9 정도는 좀 약간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9 정도 하향한다는 얘기는 알트코인이 지금보다는 좀 상승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쉘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도래하진 않는 거지만 뭐 향후에 이제 영원히 내려가고 영원히 올라가는 코인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모든 자산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코스모스가 가진 기능을 비트코인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 저장 수단의 최고 위치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근데 코스모스는 인터체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상자산이 이제 수립이 돼서 그러니까 완성되는 거는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업비트에 보면 디파이 관련한 섹터, 게임 시장 관련한 sek터, 데이터 저장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인증 서비스, 플랫폼, 비트코인 그룹, 그리고 이더리움 그룹, SNS 컨텐츠 생산 및 중개, 연산력 임대 서비스, 분산화 거래소, 광고 산업, 간편 결제 플랫폼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총망라돼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향후에 기능적인 역할을 다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간에는 비트코인만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거고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 업비트에서 과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섹터를 만들어 놨을까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XRP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글렌 허친슨이란 인물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XRP 비중을 조금 늘려놨던 거고 지금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제가 그 양을 더 많이 늘리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세 진폭이 내년 어느 시점이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촉이 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는 거고 일단은 리플 랩스의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란 이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실버 레이크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실버 레이크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자, 글렌 H 허친슨 이분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죠. 그리고 현재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핵심 인사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글렌 허친슨은 노던 아일랜드하고 코어 펀더고 실버 레이크의 코어 펀더예요. 네, 핵심 이제 어떻게 보면 물주죠. 네, 핵심 인프라고 이분이 이제 AT&T사라고 이제 통신사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중요 직책에 있고 버투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에 대표예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중요 어떤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핵심 인사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CBOE CME 선물 시장도 여기 보시면 노던 아일랜드라고 있고 버투 파이낸셜이라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베리 실버트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이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글렌 허친스란 이분이 자, 실버 레이크의 코어 펀더죠. 근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서 선임 고문을 맡았었어요. 예전에. 되게 오랫동안.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관감은 안 돼요. 자, 이건 그냥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LA드 로이즈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이 클레이튼 그 의장 있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의 선임, 그러니까 그 전 의장, 그분 대체해서 이분이 잠시 동안 맡을 거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1월 달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잠시 동안 이제 맡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친 가상자산 이래요. 친 가상자산 뭐 투자 하여튼 뭐 좋게 보는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분 말고 누가 의장이 되든 상관이 없다. 가상자산 시장의 이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혹간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되면 바이든 지금 대통령 되셨던 분 있죠.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걸 꺾을 거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5일 날 있죠. 25일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뒤집지 못하면 그냥 이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에 뭐 당선이 되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 전체 경제, 전 세계 경제 인프라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권자예요. 글렌 허친슨이란 그런 인물들 자체가. 거기에 사실 포커스를 두셔야 되지. 뭐 바이든이 되면 폭락을 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면 뭐 폭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선에서. 자, 그리고 자, 베리 실버트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2년 전에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자, 대부분의 코인들은 앞으로 0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얘기를 2년 전에 이분이 하세요. 베리 실버트가 지금 이제 DCG 그룹의 CEO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오너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와 같은 소수의 코인을 제외하고 그는 다른 코인 대부분이 제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런 코인들 외에 대부분은 사라질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2015년에 세컨 마켓을 나스닥에 매각을 하고 이때 나스닥의 회장이 글렌 허친슨이란 분이에요. 자, 어쨌든 관계가 예전서부터 있었던 거고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했었어요. 자, 베리 실버트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코인데스크도 이분이 소유하고 있고, 근데 20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왜 그렇게 많은 암호화폐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자가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토큰은 실제 유용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할 거다. 장기적으로 디지털금이 하나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장기적으로 디지털금이 하나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만 존재할 거다. 디지털금 값어치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토큰은 하나만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토큰이 몇 개가 되죠. 대시코인도 있고 모네로도 있고 몇 개 코인 디크리드도 있고 몇 개 코인이 있어요. 버지코인도 있고 몇 개 코인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G캐시에 관해서 좀 약간 립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사실 그래서 G캐시를 좀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 하나의 주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예측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곳에 도달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릴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20년 후. 20년 후면은 상당히 먼 기간이죠. 근데 이 10년이란 5년이라는 기간, 10년이라는 기간, 20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시간이 되게 짧아요. 되게 빨리빨리 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 1년이 되게 짧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보다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어느새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12월 달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잘 판단들을 내리시고 그러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버트는 DCG가 보유한 자산에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새로운 토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외에도 DCG는 블락스택, 그리고 시빅, 그리고 코루,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이에요. 그리고 파일코인,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아직까지 시세 진폭을 못 그리고 있는데 파일코인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에 XRP가 지금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상대적인 예로 그냥 여기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제가 이제 주안점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날 이때 막 시세가 엄청나게 폭락할 때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1월 15일인가 1월 11일부로 박상기의 난이 이제 터지면서 시세가 폭락을 하죠. 근데 2월 1일 날 베리 실버트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자산 관리자 중 한 명이 G캐시가 2025년에 6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G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거는 XRP잖아요. XRP가 뭐 전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어떻다 저떻다. 근데 그런 루머가 있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 논란이 사라지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G캐시도 마찬가지야. 베리 실버트가 바라보는 눈하고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되게 많이 틀려요. 시세가 지금 안 올라요. 그리고 대중은 외면 중이에요. 익명성 코인 한국 시장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얼마 전에는 고팍소에서 사라졌어요. 딜리스트 시켰어요. 그래서 사라진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해외 거래소에서도 시세가 안 올라가니까 블레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베리 실버트가 왜 이 코인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이 범상용화돼서 널리 깔려서 그러기 시작하면 G캐시의 이 익명성, 정보 보안 기술이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거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미리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이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 근데 이런 코인들, 논란의 중심에 선 코인들, 그런 데서 오히려 수익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스탬프에서 새벽녘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댓글을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이런 걸 XRP 선동을 왜 하냐. 근데 저는 선동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을 그냥 고스란히 그냥 유튜브 영상에 담았을 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선동했다 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XRP를 사라 막 선동했다 치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한테 뭐 득이 되는 게 있나요? 제가 뭐 실시간을 하거나 실시간을 지금 아직까지 또다시 안 하는데 그럼 제가 그 계좌를 열어가지고 제가 돈 몇 푼 받으려고 제가 그럴까요? 저는 실시간 계좌는 앞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픈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제가 유튜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비트스탬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보세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XRP를 증권으로 이제 규제를 하면서 XRP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1월 8일 날 2021년 1월 8일 날까지 지금서부터 이제 입출금을 막을 거다라고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상관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할까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스탬프 이러니까 바이낸스도 이러겠지. 비트렉스도 이러겠지. 코인베이스도 이러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의 판단은 개인의 각자가 내리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곧대로 그냥 봐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중요한 건 매스미디어가 다 하나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AMB 크립토도 마찬가지로 XRP 이후에 체인링크에 관해서 세게 다음 타겟이 될 거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다음 타겟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체인링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알트코인이 위험하다는 패러다임의 전파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XRP를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증권 거래에 관해서 라이센스를 2018년에 획득을 이미 해 놓은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그렇고, 여기 보면 제우스 캐피탈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죠. 세기 링크에 관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다. 규제를 할 거다. 일단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되게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코인이에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S클래스 정도까지 등급에 올라 있는 코인이고. 어쨌든 이런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좀 반대로 해석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XRP 코인 같은 경우는 한동안 아마 흔들기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 차트대로 이 박스권 내에서 대중은 패닉하고 불안한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내려가고, 뭐 코인베이스는 어떻다, 뭐 어디 바이낸스는 어떻다, 이런 얘기가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거 신경 쓰이시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만 사세요. 아까 그 베리 실버트가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20년 이후까지, 20년 후까지 금을 대체할 거는 무슨 코인이다. 그거 대놓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만 사세요. 저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한 거지, 뭐 일정 어떤 알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제가 끌고 갈 거거든요. 수익 창출 안 하고, 수익 창출 지금 된 것도 없지만 많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지캐시 같은 그런 거는, 아까 베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XRP 투자는 당분간 흔들기가 지속되니까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그래요. 24,600달러까지 이게 급등한 이후에, 그렇지만 다음 랠리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라는 얘기를 조셉 영이라는 분이 코인텔레그래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불안하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현물 경제에서 직장을 잃고 힘드신 분들이 코인 투자에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지금 달려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불안할 만큼의 투자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투자를 해도 사라져도 뭐 부담 없을 정도 금액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500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1000만 원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 그럴 수도 있는데, 부담 없는 돈만 투자해 두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빚내서 초반부터 투자를 하진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안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견해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판단은 각자 개인이 내리셔야 되는 거고, 잘 이렇게 연구해서 이런 시간에 찾아보시고, 뭐 그 안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